UFC에서 역대급 하이킥 KO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 주인공은 타격가가 아닌 레슬러라는 점에서 전세계 격투기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는데, 매미킴 김동현 선수의 명언이죠. UFC는 두 그래플러들의 타격 싸움이다 를 크게 공감한 보 니컬. Stungun Donghyun Kim has stated that UFC is a striking match between two grapplers. That's absolutely correct. 100%. That's something that 그는 현재 8승 1패를 기록 중이고 UFC 랭킹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차기 챔피언감이라 평가받는 괴물인데요. 사실 그는 미국을 대표하는 엘리트 레슬러 출신으로 다니엘 코미어처럼 NCAA 디비전 1을 포함해서 다양한 레슬링 대회를 휩쓸어 버리며 183승 7패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미국 엘리트 레슬링계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는 2020 올림픽 선발전에 나갔으나 아쉽게 패배하고 MMA로 전향하는데요. 참고로 이때 올림픽 선발전에서 보니컬을 꺾고 미국 대표팀으로 선발된 데이비드 테일러는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무튼 레슬링 천재 보니컬이 이제 타격까지 장착하고 2.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육각형의 파이터로 돌아와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치마예프의 레슬링은 애들 장난에 불과하다며 자신이 진짜 레슬링을 보여주고 챔피언이 되겠다고 확신했고, 언더카드에 배정되느니 차라리 은퇴하겠다는 등 엄청난 자신감을 보인 보 니컬. 과연 그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고 어떻게 레슬러가 이런 화려한 하이킥 KO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지, 오늘은 보 니컬의 최근 변화와 그의 살벌한 KO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저희 채널에서 소개드린 보 니컬은 MMA 커리어 시작부터 로얄 로드를 걸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NCAA를 3차례나 우승한 그는 격투기로 전향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프로 무대에 올랐으며 프로 데뷔전을 33초 만에 끝장내면서 제대로 된 천재가 나왔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컨텐더 시리즈에 출격한 니컬은 UFC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내놓는데요. 레슬링 챔피언답게 살벌한 그래플링을 보여주면서 4승 무패의 상대를 1분 만에 끝장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최종 검증을 받기 위해 올라간 니컬은 타격, 레슬링, 주짓수로 이어가는 예술적인 몸놀림을 구사합니다. 매끄러운 타격으로 스탠딩을 지배하던 그는 몸싸움이 발생하는 순간 그대로 마운트를 점령하면서 이번에도 1분 만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결과 3승 무패 3피니시로 UFC에 입성한 니컬은 데뷔 전부터 넘버링 메인카드에 배치되는 파격 대우를 받는데요. 그런 단체의 기대에 보답하듯 서브미션을 잡아내면서 모든 팬들이 주목하는 슈퍼루키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니컬은 보편적인 레슬링 베이스의 선수들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을 구축합니다. MMA 준비 기간이 짧고 레슬링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갖췄다면 낮은 중심의 압박으로 그라운드를 노리기 마련이지만, 높은 중심을 유지하며 인앤아웃을 구사하는 니컬은 스탠딩 타격을 시험하듯 복싱을 위주로 풀어가고 무르익은 타격에 KO에 성공합니다. 이를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자면 기본 중심이 높기 때문에 태클을 치기가 까다롭고 주먹을 끌어내는 기술이 없다 보니 카운터 태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얘긴데요. 타격에서 레슬링으로의 연결이 매끄럽다면 이지선다를 통해 압박을 넣을 수 있겠지만, 타격과 레슬링이 따로 노는 니컬은 MMA적인 운영보단 상대에 따라 한 가지 무기를 선택하고 자신만만한 태도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전략을 구사하면서 극강의 레슬러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살짝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2024년 폴 크레이그와 싸우게 된 니컬은 승리는 했을지언정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서브미션 스페셜리스트와 전미 레슬링 챔피언의 그라운드 공방이 예상됐지만 리스크를 안기보다 무난한 승리를 택한 그는 빠른 발을 앞세워서 인앤아웃을 반복하고 타격에 약점이 있는 크레이그도 수동적으로 대응합니다. 그 결과 데이미안 마이아 대 벤 아스크렌 같은 명승부가 기대됐지만 찬물을 끼얹어버리는 수면제 경기가 탄생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멋쩍어진 니컬이 자기 항변을 해보지만 머리끝까지 화가 난 관중들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2025년 레이니어 더 리더와 싸우게 된 니컬은 아무리 신체 능력이 뛰어나도 내공이 부족하다면 통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모든 경기를 자신의 페이스로 끌고 가거나 일방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진흙탕 싸움이나 클린치 공방조차 경험하지 못했던 니컬. 그렇게 깔끔한 시합만을 해왔던 그가 능구렁이 같은 더 리더를 상대하자 원치 않는 전장에서 흙탕물을 뒤집었습니다. 그렇게 타격, 클린치 파이팅, 그라운드까지 모든 영역에서 고통받던 니컬은 UFC가 깔아준 비단길을 걷어차버리고 마는데요. 장신의 무릎차기에 복부 충격이 누적되면서 스스로를 챔피언감이라 평가했던 니컬이 몸부림치듯 쓰러집니다. Hey, he's been working on really tirelessly with the guys down Kill Cliff. 이 패배로 자신만만하던 태도에서 겸손을 배우게 된 니컬은 아직 MMA를 시작한 지 4년도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먼 길을 돌아가야 하겠지만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강해지겠다고 표명합니다. 그리고 6개월 뒤 호돌포 비에이라와의 시합이 성사된 그는 지금까지는 상대 분석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자신에게만 집중한다며 시합 양상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타격에서는 우위를 갖겠다는 차분한 답변을 남깁니다. 또한 UFC는 그래플러가 타격을 하는 무대라고 김동현 선수가 정의하자 이를 100% 동의한다는 니컬은 레슬링을 잘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답하는데요. 호돌포의 서브미션 캐치는 뛰어나지만 레슬링은 자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상위 포지션 컨트롤이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밝힙니다. 그런 보니컬과 붙게 된 호돌포 BA라는 주짓수만 따진다면 미들급 탑5 안에는 들어가는 선수입니다. 그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문디아를 연속으로 우승했으며 ADCC와 팬 아메리칸 게임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수차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런 막강한 주짓수로 UFC에 등장한 호돌포는 자칼의 소우자가 연상되는 강렬한 승리를 거두는데요. 결코 현대적인 스타일은 아니지만 내공이 느껴지는 굵직한 몸놀림을 보여주면서 그라운드로 가는 순간 암 트라이앵글을 잡아냅니다. 그렇게 UFC에 등장한 주짓대로 호돌포는 올드스쿨한 스타일로 서브미션 퍼레이드를 시작합니다. 타격 테크닉은 부족하지만 근력으로 커버하는 부담스러운 펀치력과 보기보다 빠른 풋워크를 바탕으로 스탠딩을 넘어가는 그는 펜스로 밀어넣지 못한다면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한 번이라도 그라운드로 끌고 가면 분위기를 바꿔버리고 주짓수 고수들이 그렇듯이 엄청난 근력을 발휘하면서 약간이라도 접점이 생긴다면 서브미션에 성공합니다. 다만 테이크다운 기술이 많다거나 카운터 태클이 가능할 정도의 타격 셋업은 없기 때문에 중심이 깔려있는 타격가를 만난다면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플랜 B가 존재한다면 운영으로 극복할 수 있겠지만 그라운드 승부가 유일한 무기인 호돌포는 대치 구도가 길어질수록 무리한 시도를 반복하고 그런 단조로운 패턴의 타이밍이 간파되면서 앤소니 에르난데스와 크리스 커티스에게 패배합니다. Of Chris Curtis, to be honest. Stop with these takedowns. Because every time he throws that big right hand, Chris Curtis is doing a fantastic job of slipping off. 그렇게 UFC 3승 2패로 랭커로 가기에는 부족해 보였던 호돌포는 브런디지와의 시합에서 장점과 약점을 동시에 노출합니다. 타격에서 수준 차이가 발생하자 마주보지도 못한 채로 호되게 당하던 호돌포는 생존 태클을 노려보지만 일방적 구타가 계속되고 라이트 훅까지 허용하면서 KO 직전까지 몰립니다. 그럼에도 끝끝내 살아남아 역전을 도모하던 호돌포는 올드스쿨의 매력이 드러나는 명승부를 만드는데요. 길로틴 초크를 막아낸 뒤 하프가드를 점령하면서 프로 통산 8번째 서브미션을 따냅니다. Single leg early. Yep, back to it early this time. Oh man, it's under the chin. The tap appears to be coming. 그리고 호돌포는 그라운드 공방만 발생한다면 누구라도 꺾을 수 있는 막강한 주짓수를 뽐냅니다. 향상된 레슬링으로 흐름을 지배하던 그는 더블렉을 위압적으로 뽑아낸 뒤 하프가드에서 마운트까지 일사천리로 넘어가고 마주보는 순간 왼팔을 제압하면서 백초크와 암트라잉글 초크 단 2가지 무기로만 9승을 거머쥐는 이색 기록을 세웁니다. 그 뒤 페트로스키를 상대로 논란의 판정 패배를 당한 호돌포는 데런 딜의 흑인 버전이라 불리우는 파이터 트래션 고어를 만나는데요. 고어가 2kg이나 개체를 초과하면서 힘들어질 것으로 보였으나 레슬링이 단단해진 호돌포가 케이지 커트에 성공하고 그런 압박 운영을 바탕으로 흐름을 지배하면서 커리어 처음으로 판정 승리를 따냅니다. The grappling credentials with a good MMA record. Under 2 minutes to go. 그리하여 통산 전적 11승 3패 10피니시를 달성한 호돌포는 3개월 만에 출전하여 보 니컬을 만납니다. 아무리 레슬링 실력이 늘었더라도 니컬을 상대로 태클을 치기에는 솔직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호돌포. 마찬가지로 니컬 역시 그라운드로 가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스탠딩 타격에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사전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니컬은 상위 포지션을 잡는 것이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답했는데요. 과연 주짓수 세계 챔피언을 상대로도 테이크다운을 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뒷손 펀치를 경계합니다. 평소에는 뛰는 스텝을 바탕으로 인앤아웃을 구사했지만 발바닥을 붙인 채로 압박해 들어가는 니컬, 사정거리로 들어오자 등으로 돌아가는 니컬, 바디락을 잡은 다음 배를 붙여 뽑아버리고 지난 시합만 하더라도 클린치에서 고전했지만 다리를 주기 전에 겨드랑이를 제압하는 니컬, 케이지 레슬링으로 시간을 지체한 호돌포, 서두르지 않고 발차기 견제부터 깔아줍니다. 하이킥 타이밍을 절묘하게 파고들지만 놀라운 탄력으로 안목을 잡아채는 니컬, 굳이 상위 포지션을 주기보다 스탠딩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호돌포, 스트레이트 타이밍을 천천히 맞춰가는 니컬, 인스텝 레프트로 0점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맞닿는 거리에서 연타를 쏟아내는 니컬, 유리한 각도를 점유하며 스탠딩을 요리하고 앞손 하나로만 다양한 그림을 뽑아내면서 투박한 호돌포를 기술적으로 타개합니다. 이에 흐름을 잡기 위해 더블렉을 걸어보지만 즉각적으로 언더훅을 파버리는 니컬, 스탠딩이 길어질수록 손에만 쌓여가는 호돌포. 타이밍은 좋았으나 니컬의 스프럴이 막강합니다. 그렇게 승기를 굳혀가는 니컬, 그러던 이때 정막을 깨버리는 기막힌 한 방이 터지는데요. 원투를 깔아주던 니컬이 기습 하이킥을 터뜨리면서 보니컬 2.0으로 돌아왔음을 선포합니다. Nick was a tremendous athlete. in training. Right in front. Bo Nickel light them up. 내용을 정리하자면 스탠딩을 미세하게 교정한 니컬이 완벽한 전략으로 낙승을 따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직선 움직임에 치중했지만 앞발을 먹어주며 사각을 선점한 니컬은 타격과 레슬링을 연계하는 움직임이나 클린치 파이팅 같은 단점들을 보완했고 원투로 셋업을 깔아준 다음 스트레이트 페인트로 하이킥을 꽂았습니다. 특히 발차기나 뒷손 타이밍에 카운터 태클이 들어왔지만 중심이 흔들린 자세에서도 괴물 같은 회복 속도로 더블렉을 막았는데요. 여기서 한 번이라도 삐끗했다면 흐름이 바뀔 수 있었으나 레슬링에 확신이 있는 니컬은 테이크다운 걱정 없이 타격전을 가져갔고 그 결과 안티레슬링의 진수를 보여주면서 KO로 연결됐습니다. 즉 김동현 선수가 정의했던 UFC란 그래플러가 타격전을 펼치는 무대라는 것을 보니컬이 제대로 증명해낸 한판이었습니다. 그렇게 패배의 아픔을 극복하고 8승 1패 7피니시를 달성한 니컬은 레슬링 선수 시절에도 수없이 패배했지만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았다며 패배를 기회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쓰러진 호돌포를 생각하며 슬픔을 느꼈다는 그는 서로의 삶에 해를 가하는 직업이지만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감성적인 답변도 남겼습니다. 야, 우리 니컬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겸손한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 니컬은 타격과 레슬링이 조금만 더 매끄럽게 연계된다면 스크램블 공방에선 누구라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상위권에서의 경쟁력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아직 랭킹에도 들지 못한 그가 내년에는 고공비행을 할 수 있을지 보 니컬의 화려한 비상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